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오전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네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스닥은 좀 올랐네요. 빠질 듯 말 듯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그래도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국장이 좀 영향을 좀 받아야 할 텐데 좋은 영향을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관세 경기는 불확실성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과 경제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그 뉴욕 증시 14일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한 겁니다. 혼조.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전장보다 165.35포인트나 내렸어요. 다우는 좀 빠지더라고요. 많이 빠져가지고 44,546.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전장보다 0.44포인트 내려서 6,114.63, 거의 뭐 약보합으로 끝났고, 그리고 나스닥은 전장보다 81.13포인트 올라서 2026.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이날 신고점 경신을 코앞에 두고 상승 동력을 좀 잃은 채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된 1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 밖으로 저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관련 불확실성을 좀 키웠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그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 정도, 4월 2일께라고 이제 언급을 하네요. 언급을 했고, 트럼프는 최근에 각종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즉각 시행하지는 않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둔 채 시행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일단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 이 관세 관련 시장 변동성 확대에 이제 불씨를 좀 당긴 거죠. 이날 발표된 1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줄어들어서 전월 대비 0.2% 감소를 예상한 전문가들의 전망보다 훨씬 큰 폭의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산출에 대해 직접 반영되는 핵심 소매 판매죠. 통제 그룹도 0.8% 정도 이제 감소를 했고요. 다만 이날 소매 판매 감소가 지난달 몰아친 한파와 그 로스앤젤레스 대형 산불 등 일회성 요인 그 영향을 좀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날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국채 수익률은 소비 위축 가능성에 따른 경기 우려를 반영해서 하락을 했고요.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니까 이날 미국 증시 마감 무렵 10년 만기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은 4.48%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5bp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대형 기술주 중에 엔비디아가 2.63%, 메타가 1.1%, 애플은 1.27%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깜짝 실적 발표로 이날 14.45% 정도 이제 급등을 했죠. 한편 지난 11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던 국제 금값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이날 1% 넘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니까 금 현물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시 한 40분 정도 온스당 한 2,882.99달러로 전장 대비 한 1.6% 정도 이제 하락을 했네요. 하여튼 뭐 계속 금값이 뭐 오른다기보다는 금값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금값이 대세인 것 같아요. 대세. 저는 대세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아주 재밌네요. 가상화폐 대장주잖아요. 비트코인이 그 11일 한때 9만 5천 달러 선까지 아래로 떨어졌었죠.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따르니까 미국 동부 시간 그 이날 오후 6시 17분 정도에 보니까 한 개당 가격이 24시간보다 1.77% 내려가지고 9만 5,635달러 1억 3,89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전날에 9만 8천 달러대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이 이날 9만 4,8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9만 5천 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가격이 9만 5천 달러 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3일 이후로 8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날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있고 요즘 또 금융 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KB, 신한, 하나, 우리 이렇게 4대 금융 지주죠.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 상승을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황은 달랐다는 겁니다. 밸류업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이들이 향후 어떤 주주환원 측을 내놓고 주가 관리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일단은 매일경제가 한번 확인한 거 보니까 KB금융 9일 만에 주가가 12.4%나 하락을 해서 8만원 수 깨졌고 신한금융은 3.3%, 하나금융 1.6% 하락해서 보합세를 보였고요. 반면 주가나 실적에서 모두 4등인 우리금융은 반전을 만들었다. 실적 발표 일주일 만에 주가가 10.8%나 올랐답니다. 이렇게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런 개념에서 보면 금융지주 최초로 이 단기순이익 5조 원을 넘긴 KB금융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KB금융의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고 이 9만원대였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8만원대도 이제 무너졌고요. 지금 가중위험 자산 관리 노력이 경쟁사보다 좀 미흡을 했고요. 구조적으로 주주와는 예측 가시성이 낮은 것을 확인했답니다. 이렇게 발표한 자사주 5,200억은 RWA의 0.15% 수준으로 CET1 그 자기자본 비율이죠. 이게 0.05%포인트만 움직여도 자사주 매입 규모가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가량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 자사주 매입 규모 추정이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실적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예측을 했고 이거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날 함께 나온 주주환원책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했다 그겁니다. 자본 비율 하락폭이 커지다 보니 주주환원책 역시 불투명하다 그렇게 느꼈겠죠. 작년에 KB가 총 주주 환원율이 39.8%로 1.8%포인트 증가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모두 시장의 그 실망의 요인으로 된 거죠. 실망 요인을 됐고 곧바로 주가 하락으로 떨어지더라. 하여튼 뭐 기대감이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KB금융이 좀 많이 꺾이는 그런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면 금융지주를 많이 모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외로. 이렇듯 하여튼 미국장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나스닥은 0.41% 올랐고 나스닥 100이 0.38%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보니까 0.09%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엔비디아가 2.63%또 올랐어요. 엔비디아를 그래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브로드컴이 1.17% 좀 빠졌고요. TSMC 그래도 막판에 반등을 했네요. 계속 빠지더니 1.03% 올랐고 ASML은 3.27% 많이 빠졌네요. ASML. 퀄컴은 0.05% 상승했고 AMD 1.15% 상승, ARM이 3.21% 많이 빠졌습니다. AR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23% 올랐고 어플라이드 많이 빠졌네요. 8.18% 폭락을 했습니다. 램 리서치 0.66%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혼조세를 보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전 시간 되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십시오.